안전한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로도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 그래서 즉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는 게 맞고, 보통 어떤 종목이 많이 상승했을 때는 첫째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입니다. 세 번째 가격 조정이 와야 돼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매수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저점에서 많이 빠진 주식들, 예. 급등주에. 거래량도 죽고 21선 거쳐.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모셔서 다음 주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무엇들이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뭐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이러한 것들로 지난주에는 좀 급등락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박스권을 나스닥도 그렇고요. 좀 돌파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도. 일단은 2,500 정도는 이제 지지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지지를 되면서 약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미국 금리 인상도 뭐 벌써 한번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남았고, 또 미국 은행 문제도 보니까 거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급등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투자를 하기도 해서, 그럼 해결된 건, 그럼 제가 남은 것은 이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현재 나스닥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지지가 되고 상승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오늘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다면은 종합지수가 2,500이 지지가 되고 한양에 또 2,580 저번처럼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간다 하면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예, 그런 종목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또 신고가 임박에서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주식은 우리가 부동산을 한번 투자하고 나서도 그렇게 급등력 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락폭,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보면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너무 쉽게 종목을 섣불리 탁 들어가서 물리고 이걸 그냥 습관화 그냥 해도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8.15 처음 출근했을 때 첫 마디가 주식은 첫째도 안전, 두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사실은 주식은 안전한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로도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 그래서 즉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수익이 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지수가 2,500이 지지된다면은 한 강남 자리에서 이제 서서히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런 종목 제가 몇 개를 제가 뽑아봤고, 우리 8.15 가족분들도 이렇게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서 그런 종목을 뽑아서 매매해보는 것도 괜찮고 하니까, 그냥 소액으로 어떻게 종목이 움직이는지 뭐 좀 사봐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종목 제가 몇 개 뽑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 SDS라는 종목인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던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은 잘 관찰하다가 여기 강남 자리에서 기관이 외국인 들어오는지 잘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이때 보면은 거래량이 약간 죽습니다. 그럴 때 이 자리 매수. 이 종목은 이제 현재 며칠 동안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약간 눌러줄 때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간다면 한 13만 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저 앞에 제가 요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다른 건설 회사는 조금 이렇게 바닥에 상승폭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물산 현재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약 70만 주 샀습니다. 기간을 그렇게 조금 매도하고, 최근에 또 기간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종목 역시 약간 이렇게 눌러줄 때 들어가면은 한 12만 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롯데 쇼핑이라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구조조정을 잘하고 해가지고 하반기 때 또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도 경기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된다 하면은 한 10만 항에서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여기서 거의 손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이 가게 되면은 9만 원 이렇게 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도 잘 관찰해 보는 게 좋고,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 시총은 현재 보겠습니다. 1조 7천억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는 한 5천 원 이상 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요 부분에서 매수해도 된다. 자, 최근에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건설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CJ 대한통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특징이 계속 매년 실적이 좋았고, 또 영업이익도 좋게 나오고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흘러내린 업종이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택배, 뭐 운송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회사가 뭐 발전성이 없다 보고 많이 내린 경우입니다. 근데 의외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의외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단기 수익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지지된다면은 10만 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도 매수도 괜찮지 않나. 제가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인데, 정일성 우리 회장님이 여기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시총이 많이 올라가야 정일성 부회장님이 승계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은 좀 이렇게 위로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한 달, 두 달 보고 매수하는 종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엔터주 신고가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고 매수하는 거고, 이런 종목은 적어도 한 6개월 아니면 한 하반기까지 이렇게 보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자, KT라는 종목은 제가 몇 번 언급드린 종목이고, 자, 이 종목 역시 35,000원, 36,000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장님 선임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선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일수로 이렇게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하반기 때 회장님의 선임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이렇게 35,000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좀 길게 보고 매수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자, CJ 제일제당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다른 뭐 농심, 뭐 오리온 이런 종목들은 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좀 그동안에 실적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밀리고 상승을 못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항상 선이 5개 겹치잖아요. 4개 정도 겹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들어오면은 이런 종목에서 상승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물류 섹터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주식들이 오르는, 왜냐면 물류 주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물류 앞으로 섹터가. 조금 이쪽에 좀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그쪽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은행주도 몇 번 언급드렸는데, 원래 은행 주식들이 제가 매년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면은 이자율을 좀 인하해라 이런 압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중에서 은행주 중에서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또 BNK 금융지주, KB금융 정도는 사도 손절보다는 수익 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서 손실 나는 것보다 좀 이런 종목을 사서 좀 길게 뭐 10%든 15% 수익 내는 게 중요하지, 사자마자 물려가지고 손실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하반기 때 상승을 간다면은 제법 수익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게 다음 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 예. 네, 요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이번에도 또 매도와 관련된 기법 배우는 시간 가져볼까요? 급등 후 어떤
주가의 흐름이 움직여지는지 테마주라든가 대형주라든가 소형주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가 테마주는 많이 언급했습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군중심리로 급등했다 다시 100% 원위치 오는 것이 테마주입니다. 그러나 이 대형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도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상승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비슷하게 이렇게 매수 매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를 하면서 올라가면은 급등락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약간 오버슈팅 또 아니면 개인들이 또 가매수가 됐을 때는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 현대차, 뭐 삼성전 이런 경우는 서서히 상승하죠. 그러나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무거운 종목이 뭐 5%, 10%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대 심리로 조정이 급등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30%, 40% 이렇게 밀리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8.15 가족분들은 섣불리 들어가서 다시 몰리는 경우 또 물타기도 빨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점을 알고 차라리 물타기 한다든지 다시 재매수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보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는 이제 주식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공매도 해보기도 하고 또 이런 종목을 또 다시 저점에 사보기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종목을 몇 개 뽑아왔습니다. 그럼 주로 2차 전지도 현재 2차 전지가 최고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또 2차 전지를 한 달 전에 좀 약간 하락이다 하고 이렇게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중에 포스코 부채형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 때는 반드시 첫째 기간 조정, 두 번째 거래량 조정이 옵니다. 세 번째 가격 조정이 와야 됩니다. 세 개가 맞아질 때만 저점이 형성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200만 주 터졌잖아요. 그럼 현재는 한 80만 주, 금요일 날 70만 주 이렇게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가 이제 줄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한 30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자 코스모스하고 먼저 조정이 왔습니다. 이것도 2차 전지로 이렇게 급등하고 자, 이 예를 잘 봅니다. 이렇게 시총이 벌써 한 5배 정도 이렇게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조정 오겠죠. 오버슈팅이니까. 그럼 이 종목도 역시 거래량이 보면은 저 앞에 뭐 100만 주 이렇게 이상 터졌습니다.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그럼 현재는 보면은 자, 일자별에서 이렇게 보면은 100만 주에서 지금 50만 주, 70만 주 이렇게 거래가 죽잖아요. 이 종목 역시 앞으로 거래량이 30만 주, 40만 주 이렇게 줄면서 그 다음에 21선 근처에 이렇게 살 올라선다든지 또 붙으면은 그때가 저점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매수할 필요가 없죠. 위에 산 사람들은 무타기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매수하면 됩니다. 포스코 엠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렇게 조정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평소 때 거래량이 뭐 200만 주 이렇게 터졌습니다. 현재는 거래량이 100만 주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래량이 한 60만 주, 50만 주 연속으로 놓으면은 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고 아직도 현재는 조금 더 거래량 조정이 와야 됩니다. 근데 가격은 이렇게 지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거래량 조정이 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자, 포스코 DS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잖아요. 그럼 여기 대해서 거래량이 죽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제가 항상 하라고 하잖아요. 예, 거래량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밀려서 이제 거의 가격 조정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거래량이 1000만 주 터지다가 지금 200만 주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100만 주 정도 더 거래량이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고 약간 많은 근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나 이제 현재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이 좀 샀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100만 주 초반 오실 때 저점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들을 보면은 예. 와, 잘 오르네, 잘 오르네. 아, 저거 샀어야 되는데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다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뒤로 가서 밀릴 때 아, 지금 사야지. 싸졌으니까. 왜냐면 그 고점을 생각하고 이러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시로 물리는 게 이런 패턴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사고 싶다 하더라도 기간을 좀 두라는 거죠. 좀 한 달, 또 거래량, 그 다음에 가격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지금 조정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강원에너지 같은 거 봅니다. 이렇게 2차 전지로 급등했잖아요. 네. 시총이 한 5배 늘어났습니다. 이런 종목 역시 현재 거래량이 많이 터지다가 현재 100만 주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종목도. 자, 이 종목이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50만 주 전후 며칠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조정왔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난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고 계속 지금 거래량,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있죠. 네. 근데 최근에 여기 보면은 이 종목 역시 100만 주, 2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고 자,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4만 주, 5만 주 이렇게 줄죠. 여기가 저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무탁이 되고 이런 데서 무탁이 안 되는 거죠. 특히 21선이 머리 위에 따면 무탁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앞에는 뭐 상승폭이 하루에 5%, 10%, 20%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정 받았던 종목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을 받고 매수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저점에서 많이 빠진 주식들, 예. 급등주에. 네, 거래량도 죽고 21선 거쳐 이것처럼 21선 주가보다 살 올라올 때 네. 이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성일 같은 거 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2차전지 폐배터리 종목으로 이렇게 테마를 많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이 종목 역시 현재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이 종목도 역시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는 100만 주 이렇게 터졌습니다. 네. 현재 보면은 7만 주, 5만 주 이렇게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자 DB 하이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DB 하이텍도 뭐 서로 지분 경쟁 이렇게 해서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쭉 조정이 오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는 뭐 200만 주 이렇게 막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 네. 이 종목도 역시 보면은 이 앞에 거래량이 50만 주, 70만 주 자, 이렇게 거래가 죽으면서 약간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2차 전지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대표적인 에코포로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을 때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터졌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조정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한 50만 주 전후 터질 때 며칠이 연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21선이 좀 주가보다 가깝다든지 아니면 21선 위에 주가가 형성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가 저점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자, LNF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급등하고 여기서 거래량 조정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거의 하락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보로 BM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현재 거래량이 이게 100만 주, 200만 주 터지다가 현재 거래량이 60만 주, 70만 주 현재 왔습니다. 거래량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조정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또 기간도 조금 더 와야 되고 21선이 주가하고 비슷한 가격이 온다든지 잘 올라서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한 30만 주, 4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죽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저점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뭐 세비캠이라는 것이 2차 전지 중에서 폐배터리 테마로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이런 종목을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도 실적이 뒷받침 되지만은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 가격 조정이 제대로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거 역시 보면은 거래량이 여기 보면 10,000주, 20,000주 이렇게 줄잖아요. 이럴 때가 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도 기간 조정 더 와야 되고 거래량 조정 더 와야 되고 가격 조정도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찰하면서 무탁 한다든지 뭐 재매수를 노려본다든지 또 아니면 새로 신규 매수로 노려본다든지 하는 게 맞다.
자, 그렇게 현재 2차 전지는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이 떨어졌을 때 예. 언제 살 것이냐, 예. 혹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도저히 이건 난 장기적으로 믿고 있는데 예. 물타기를 언제쯤 할 것이냐, 예. 그래서 단가를 낮출 것이냐,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10, 강남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는데 뭐 한 달 후에 2달 후에 8억, 9억, 7억 되면은 항상 스트레스 받고 후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혹시 물타기 한다더라도 아니면 새로 신금매수 한다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좀 관찰하면서 거래량 관찰하면서 매수하는 게 맞다는 거죠. 강남 아파트가 뚝뚝뚝 떨어질 때 거래량이 거의 바닥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현재는 거래량이 조금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도 이제 쭉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거래량이 늘 때 가격과 그다음에 거래량 또 이평선들 보면서 한 번 정도 공부해 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 주 오를 예상되는 그 상승 예상 종목들, 요것도 한번 뭐 한 주씩 사면서 공부해 보시는 거. 네, 그리고 맞는다면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또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실력을 키우는, 네, 그러한 계기가 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